의정부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 양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업주가 거둔 수익금 4억여 원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노인 옆에 앉아 불쾌하다며 식당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모녀에게 법원이 각각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기초지자체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왕실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기초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장, 부의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두고 양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 부의장 등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장단 구성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입장 발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2년 전 국민의힘에서 의장단을 독식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 그 조건으로 부의장 자리를 내주겠다고 말했다며 기존에 논의한 의장단 두석 요청을 철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임시의장인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갖는 것으로 주장을 선회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협상에서 5석을 독식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고 현재 민주당이 5석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협치 상생하고자 하니 국민의힘 다선의 임시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구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공개 서한을 통해 의회 규칙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의원 중 5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으니 본회의를 열고 사과 요구도 본회의장에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양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10년부터 전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할 때마다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9대의 의정부시의회도 시작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2년에 한 번 파행을 되풀이해오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앞서 의정부시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기사 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이 지난 6일부터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 의원은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을 소속 의원들은 갑 소속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당 대표마저 서명하지 않은 성명서를 마치 동의한 것처럼 무단으로 공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13명의 시의원 모두 등원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 때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가 굉장히 훼손되는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의원님이 이제 동의하지 않는 성명서가 저희가 동의한 것처럼 거기에 연서가 되어 있도록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그리고 언론에 배포가 되었고요. 그런 것이 또 시발점이 되었고 원구성도 좀 조속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업주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오피스텔 7개 호실을 빌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기업형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주가 거둔 수익금 4억여 원을 특정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92명을 검거했으며 불법 영업 수익금 18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모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공갈미수와 업무 방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환불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은 죄가 인정되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점은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음식을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식당 주인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83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191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 124명, 양주 70명, 연천 54명, 포천 43명, 동두천 26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8.6%로 전날보다 1%포인트 올랐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6.9%로 전날보다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2만 748명으로 전날보다 2,728명이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검사와 진료, 처방을 일괄적으로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합니다. 도는 현재 2,800여 개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가운데 1,200여 곳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와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취약시설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집단 감염 예방관리 강화와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전문교육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개통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하루 평균 승객 수가 4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개통 초기 하루 평균 승객 수 14,000명보다 약 3배 늘어난 수준인데요. 하지만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예측치보다는 훨씬 저조한 수준으로 당초 의정부시는 개통 첫 해 하루 7만 9천 명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0만 명을 돌파한 뒤 2033년부터는 15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정부시는 고산동 차량기지에 설치한 임시 승강장 주변에 택지지구와 법조타운 등이 조성되고 있고 탑성역에서 환승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승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서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기초지자체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양주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축제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관련 소식을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의 박물관팀 김동규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수상 소식과 함께 2022 경기 관광축제에도 선정이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역사 축제를 넘어서 힐링 축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회암사지 유적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홍보를 위해 2017년 시작한 정통 역사문화 축제입니다. 저희 축제는 어가행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작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축제는 재미가 없으면 축제가 아니다를 모토로 이성계가 왕사 무학대사를 만나고 정신적인 쉼을 위해 방문했던 회암사지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과 재미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암사지 관련 다양한 체험을 통해 회암사지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축제입니다. 네, 경기도와 또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인정받은 것 역시 축하할 만한 일이긴 한데 더 큰 무대, 세계 축제로서의 가능성도 혹시 내다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1월 저희 양주 회암사지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되었고 아마도 올해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저희 신청사가 영문으로 번역되어 등재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유적과 양주시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암사지 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매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축제에 메타버스를 도입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나마 함께 즐기면서
저희 유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간은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축제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는 대면과 비대면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좀 어떨까요? 올해 축제 주제는 회암사지 조선의 문을 열다로 기획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지치고 축제에 목마른 모든 분들이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대면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가을에도 멋진 축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양주시립 해암사지박물관 김동규 팀장이었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SKM-2121.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붉은 여우입니다. SKM은 시설에서 태어나 한국의 수컷이라는 뜻을, 2121은 21년도에 21번째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겨울 소백산에 방사한 여우입니다. 목에 단 위치 추적 장치로 이동 경로를 파악해 보니까요. 최초 방사지였던 영주 소백산 일원에서 200km나 떨어진 부산까지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이를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습성은 여우가 가진 생태적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이 여우는 새끼가 없는 수컷으로 생태적 특성과 먹이 탐색, 호기심 등으로 강원도 동해시를 거쳐서 부산까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우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인 환경부는 2012년 첫 도입과 방사를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야생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우는 모두 74마리로 추정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여우를 마주쳤을 경우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고요. 소리를 지르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1966년부터 꾸준하게 개최하는 대회가 있죠. 우량 한우와 젖소를 선발하는 경기도 한우 젖소 경진대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비대면으로 개최됐다는 소식입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유롭게 쉬고 있는 한우와 젖소의 모습입니다. 주인들이 공들여 키운 한우와 젖소를 뽐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개량이 우수한 최고의 한우와 젖소를 선발하는 대표 행사인 경기도 한우젖소 경진대회를 올해 2년 연속 비대면 현장 심사로 개최했습니다. 비대면 현장 심사란 행사장에 모여 가축을 비교 평가하는 대회장 집합 심사가 아니라 전문 심사위원이 각 농장에 직접 방문해 가축의 체측, 외모 등을 심사하는 농장별 현장 심사 방식입니다. 한우 경진대회 평가 기준은 한우 심사 표준에 준하며 발육 상태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영양도 상태를 먼저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키와 몸의 길이에서부터 발굽과 지색까지 19개 부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는 가축의 나이, 개월령에 따라 한우 5개, 젖소 7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고의 가축을 선발해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여합니다. 처음 접하는 농가가 이제 편안하게 자기 농장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동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우리 집 목장의 그런 소를 이렇게 출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비대면 행사를 작년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비대면 행사를 전국에서도 농림부에서도 또 높이 사가지고 올해는 그 전국대회도 그 비대면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계속 이렇게 많은 가축을 비대면 행사를 함으로써 이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기도는 대회장 설치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출품 시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나 상해를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회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주TV 서문영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